제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3작업 시트의 B1셋서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 이렇게 작업해 달라는 거죠. 아까처럼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달라는 건데 이번에는 제3작업 시트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달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제1작업 시트에 있는 내용을 아까처럼 잡고 복사해요. 홈 탭에 클립보드에 복사를 해주시고요.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 제3작업 시트에다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작업 시트로 가실 수 있죠. 제3작업 시트 탭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제3작업의 B1셋서부터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아까처럼 붙여넣기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열너비는 조절해서 좀 잘리는 내용이 없게끔 잘 조절해서 다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번에는 정렬 및 부분합이라는 작업을 해보자 이거죠. 여기까지 만들어서 준비해 주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정렬부터 먼저 해볼게요. 정렬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고 정렬한 다음에 뭘 할 수가 있냐면 바로 부분합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거기 98쪽에 나오는 내용처럼 정렬 및 부분합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렬이 뭐야? 정렬이라는 거는 그 순서에 맞게 데이터를 재배열을 해주는 걸 말하는 거죠. 이를테면은 뭐 이제 전시 구분별로 정렬하겠다 잡고 여기를 잡고 전부 다 잘 잡아주고 데이터 탭으로 가요. 데이터 탭으로 가셔가지고 정렬 및 필터에서 정렬로 가세요.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 정렬 가셔가지고 정렬 기준은 예를 들어서 전시 구분이다. 전시 구분으로 놓고 이제 정렬 기준은 셀 값으로 놓고 정렬 오름차순 정렬 해볼게요. 오름차순이란 건 뭐냐면 순서대로 정렬되는 거죠. 일단 이를테면 이렇게요. 전시 구분에 있는 내용이 상설, 외부, 특별 순으로 정렬되는 거예요. 즉 오름차순은 순서대로, 즉 한글 같은 경우는 한글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는 거죠. 이름 순으로, 그죠? 가나다 순, 비형 니은 순으로 정렬되는 거고요. 그럼 내림차 순은 잡고 정렬 들어가서 전시 구분별로 해서 정렬을 갖다 이제 오름차순을 갖다가 내림차순으로 바꾸죠. 내림차순은 그 역순으로 거꾸로 정렬되는 거예요. 즉 특별 외부 상설순으로, 즉 가나다순의 역순 거꾸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정렬된다는 소리죠. 어쨌든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정렬이라는 거는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어떤 순서에 맞게 이렇게 재배열을 해주는 내용.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별, 외부, 상설, 전시 구분의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렬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보니까 이제 98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전시 구분에 있는 내용이 특별, 상설, 외부 순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보니까 특별, 상설, 외부 순으로 하려면은 오름차순도 안 되고 내림차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림차순 해보니까 어떻게 되었죠? 특별, 외부, 상설 순으로 정렬되었죠. 그죠? 내가 원하는 순서는 근데 특별, 외부, 상설이 아니고 뭐야? 특별, 상설, 외부 순으로 정렬되도록 하고 싶어요. 그걸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렬 다 잡고 데이터 탭에 정렬 들어가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정렬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잠시만 그래서 요거 오름차순 내림차순 말고 내가 정한 순서로 내가 원하는 순서로 정렬할 수 있는 내용 바로 사용자 지정 목록 정렬하는 거 이제 알려드리죠. 일단 지금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하시는 거를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는 사용자 지정 목록 정렬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이 순서대로 정렬하는 거예요. 특별, 상설, 외부 순으로 정렬하는 거. 자, 요거는 보셨다시피 오름차순도 안 되고
내림차순도 안 돼요. 그럼 뭘로 하셔야 될까? 잡고 정렬에 들어가서 전시구분별 정렬을 갖다가 내림차순도 아니고 오름차순도 아니고 바로 뭐냐면 사용자 지정 목록이에요. 여기로 가시는 거죠. 정렬의 사용자 지정 목록 가셔가지고 여기서 그 순서를 정해주는 거죠. 그 순서가 어찌 되는 거냐면 특별 그 목록 항목에다 특별 입력하고 엔터. 그다음에 상설 입력하고 엔터. 그 외부 입력하고 이렇게 특별 상설 외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그 추가된 목록이 왼쪽에 이제 있어요. 특별 상설 외부 이렇게 있죠. 요 추가된 목록을 한 번 정도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내가 정한 순서, 특별 상설 외부 순서가 이렇게 정렬 순서로 등록돼 있죠. 이렇게 하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전시 구분에 있는 내용들이 특별 상설 외부 순으로 정렬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데이터 관리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 말고 내가 필요한 순서로 정렬해서 관리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하다 보면 진짜로. 그래서 그 순서를 정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처럼 자 정렬에 여기 이제 전시구분 셀값하고 그 다음에 정렬에 여기선 정렬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셔가지고 여기다 원하는 순서를 정확히 입력해 주시고 그 순서 가지고 정렬할 수가 있더라 하는 거죠. 예, 요거 부분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전시 구분별로 이제 그룹화를 시켜놨죠. 특별, 상설, 외부 이렇게 그룹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룹화된 내용 밑에다가 뭔가 계산해놨죠. 요약 계산해놨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즉 여기 보면은 조건의 1번을 보시죠. 조건의 1번을 보면은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그러니까 정렬한 거죠. 정렬하고 전시명의 개수와 관람 인원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그룹별로 해서 즉 전시 구분별로 해서 전시명의 개수와 관람 인원의 평균을 이렇게 나오도록 해달라는 소리죠. 요런 걸 갖다가 부분합이라고 그래요. 요런 내용을 말 그대로 부분적인 그 계산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룹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룹별로 요약 계산을 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제 부분합이 되는 거죠.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정렬을 하신 데는 정렬은 이미 해놨죠. 정렬해 놓은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개요 그룹의 부분합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탭에 개요 그룹의 부분합으로 들어가서 부분합 대화 상자가 열렸죠. 여기서 그룹할 항목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전시 구분이 되는 거죠. 전시 구분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를 이렇게 미스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여기서는 이제 그룹할 항목이 바로 전시 구분이 되는 거죠. 여기 그림으로 보면은 전시 구분별로 뭔가 해놨죠. 이렇게 이걸 해놓기 위해서 아까 정렬해 놓은 거죠. 전시 구분별로 정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시 구분별로 하겠다 이렇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다음 전시명의 개수를 구할 것이다 이거죠. 전시명의 개수. 그럼 전시 구분별 개수를 구한다. 무엇의 개수? 전시명의 개수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체크하고 나머지는 전시명 뺀 나머지는 다 체크를 다 풀어주세요. 요 하나만 체크해주세요. 전시명의 개수로만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설정하고 확인 단추 일단 누를게요.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단 1차로 전시 구분별 전시명의 개수가 계산이 돼서 나왔죠. 이렇게 여기 특별 개수라고 나와있고 전시명 밑에 3이 나와있죠. 3이 바로 뭐야? 전시명, 특별 전시명의 개수가 계산이 돼서 나온 거죠. 3으로, 그죠? 그러니까 몇 개냐 이거죠. 그걸 구해준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전시명의 개수를 구하신 상태에서 이제 뭘 구해주는 거냐면 관람인원 평균을 추가로 구해주는 거죠. 즉 그림처럼 나오게 개수를 구한 다음에 평균도 같이 나오게 해달라는 거죠. 자, 요거 다시 잡고 개수를 구한 내용을 전부 다 잡아요. 이 전체 다 잘 잡아준 다음에 부분합을 다시 한번 들어가요. 데이터 탭에 개요 그룹의 부분합을 다시 한번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그룹 항목은 똑같이 전시 구분이 되겠죠. 전시 구분별 뭘 구해주는 거죠? 평균을 구해주는 거예요. 무엇의 평균일까요? 무엇의 평균? 여기서는 관람 인원의 평균. 자, 그러니까 전시명 체크는 풀어주고 관람 인원만 잡아줘요. 나머지는 체크를 하지 말아주세요. 체크된 내용이 있다면 이걸 다 풀어주세요. 관람 인원만 체크를 해주세요. 전시 구분별 관람 인원 평균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체항목 체크는 풀어주시는 거죠. 이거 왜 풀어야 될까요? 이걸 안 풀면은 그냥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평균이 구해주긴 했는데 앞서 구해놨던 개수가 날라갔죠. 그러니까 개수가 말 그대로 대체가 돼버린 거죠.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새로운 값으로 대체가 체크가 되어 있죠. 이 말은 새롭게 구하는 부분합으로 기존에 구했던 내용을 어찌한다는 거야? 없애버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자, 실수로 이렇게 그 개수가 없어졌고 평균으로 대체가 돼버렸다. 이런 경우는 모두 제거를 하시면 되죠. 잘못하신 경우 모두 제거를 하시면 싹 없어지니까 싹 없앤 다음에 다시 잘 잡고 B 셀서부터 H 10까지 잘 잡아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개요 그룹에 부분합을 들어가서 전시 구분별 개수죠. 개수부터 다시 구해보는 거예요. 개수 어디에 개수예요? 전시명의 개수. 전시명만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냥 요걸 아예 풀어버리셔도 좋아요. 처음부터 할 때부터 아예 새로운 값으로 대치 요거를 체크를 아예 풀어놔도 돼요. 요거를 처음부터 이걸 풀어놓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확인 눌러주면 일단 아까처럼 이제 개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부분합에 다시 한번 또 들어가는 거죠. 이 상태에서 부분합에 범위 선택한 거 잘 확인해 주시고 부분합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건 뭐야? 이번엔 전시 구분별 무엇? 평균. 똑같이 전시 구분별이고 평균 구하는 거고 어디의 평균이에요? 이번엔 전시명이 아니고 관람 인원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전시 구분별 관람 인원의 평균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설정하고 마찬가지로 관람 인원 빼고 나머지 다 체크를 다 풀어주세요. 관람 인원만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 아까 풀어놨죠. 새로운 값으로 대체 아까 첫 번째 할 때 풀어놨어요. 풀어놓은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나왔죠. 그죠? 그래서 개수가 이제 전시 구분별 전시명의 개수가 계산되었고 그 위에 전시 구분별 관람 인원의 평균을 구하는 내용이 추가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 달라는 소리죠. 자, 이걸 그러면은 개수하고 평균 구하는 거를 한 번에 처리할 수는 없을까? 라고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함수를 보세요. 부분합을 들어갔을 때 함수를 한 개밖에 선택을 못해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분합에 필요한 계산 함수를 갖다가 한 개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개는 동시에 사용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얘처럼 개수를 구하고 평균 구해달라고 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분합 한 번 수행할 때마다 한 개 함수만 사용 가능하니까
부분합을 총 몇 번? 지금처럼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된다는 소리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분합을 잘 구해 주셨고, 이걸 갖다 개요를 지어 줘야 되겠는데, 개요가 뭐예요? 개요. 여기 보면 조건의 2번 보면 개요 지우시오 나와 있죠. 개요가 뭐냐면, 개요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야. 왼쪽에 보이는 요 내용들 있죠. 1, 2, 3, 4번 나오고, 접었다 펼쳤다 할 수 있는 요 도구들, 요 도구들이 바로 개요가 되는 거고, 개요를 안 나오게 해달라는 소리죠. 개요를 지워달라는 소리예요. 개요를 지우기 위해서는 부분합의 왼쪽에 보면은 개요 그룹에 그룹 해제라고 이렇게 있죠. 데이터 탭에 개요 그룹에 그룹 해제라고 있어요. 그룹 해제 가셔가지고 개요 지우기를 해주세요. 개요 지우기 하면 개요가 깨끗하게 지워지겠죠. 왼쪽에 더 이상 개요는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개요를 도로 살려주고 싶다면, 개요를 도로 나타내주고 싶다, 개요 지우는 걸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개요를 도로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완벽하게는 안 살아나는데 그래도 살아나긴 해요. 요거는 개요 그룹에 그룹 가셔가지고 자동 개요를 하시면 개요가 도로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아까처럼 안 나타나고 조금 이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긴 하죠. 어쨌든 개요 지우기는 다시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 자동 개요 그룹에서 자동 개요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룹 해제의 개요 지우기를 연습해 볼 수 있다는 소리죠. 개요 지우기 다시 한번 해보죠. 개요가 지워졌죠. 자, 개요가 지워진 상태로 답안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요 지우기까지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